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좋은 한 주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국제결혼에 발끈하고 있는 한국 여성, 이 제목으로 영상을 찍었던데 지금 일단 국제결혼은 당분간 늘어날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고 일본처럼 이게 일본 같은 경우도 3배 정도 급증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3배 정도 급증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결혼의 20%까지도 갈 수 있는데 지금이 8% 정도인데 저는 한 15%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국제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관점이 좀 그거였어요. 제가 좀 관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또 이런 게 좀 나름대로의 또 특기라고 할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조건이 너무 높다. 아파트 해와라, 연봉이 얼마냐, 재산을 얼마 모았냐, 시댁은 노후 준비되어 있냐, 이런 등등등 이제 조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시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 제 거 유튜브 영상 말고 이제 제가 다른 커뮤니티라든가 블라인드라든가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산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들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정보들이 조금씩 젊은 청년들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이랑 조금 관점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특히 30대 중후반의 남성, 아무래도 남자들도 40은 넘기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안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노산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20대 후반의 여성을 좀 만나고 싶어 해요.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여성분들의 글들을 봐도 여성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남자가 30 중반인데 20대 후반 여성을 만나려고 하는 거는 도둑놈 아니냐,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는데, 그거는 남자들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30대 여성을 싫어하는 거는 제일 큰 이유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리스크, 그 리스크 때문에 제일 큰 거예요. 물론 이제 20대가 어리고 이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출산이에요, 출산.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남자의 어떤 본능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여성분들은 본인들의 본능, 능력 있는 남자, 하이퍼가미 상향혼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본능은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남자들의 본능, 어리고 이쁘고 그리고 출산 잘할 만한 젊은 여성을 구하는 본능에 대해서는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맞지가 않죠. 상대방한테 본인들의 본능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상대방의 본능도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저는 기브 앤 더 테이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성분들이 20대 후반 여성을 만나기가 좀 힘들대요. 결정사를 가더라도 남자 스펙이 엄청나게 좋은 경우가 아니면 20대 후반하고 소개받기도 조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상 어쩔 수 없이 30대 초중반 이런 분들하고 결정사라든지 소개팅이라든지 등등등을 하는데, 또 썩 마음에는 안 드나 봐요. 썩 마음에도 안 들고 또 조건도 너무 까다롭고, 더군다나 노산에 대한 리스크, 이게 차라리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알고 나면 이거 진짜 부담스러워서 못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국제결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부모님들이 좀 반대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건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부모님한테 제일 잘 먹히고 설득력이 있는 게 뭐냐고 하면, 노산에 따른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리스크, 이거를 공식적인 자료들 있죠.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딱 보여드려요. 딱 보여드리면 이거는 어르신들도 반대를 못해요. 특히 남자 나이가 예를 들어서 30대 후반이면 20대 여성 만나기는 힘든다는 거는 부모님도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설득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자들의 관점이, 예전에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국제결혼을 검토한 거라고 한다면 지금은 노산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국제결혼을 검토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흐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과정을 한번 겪어야 대한민국 여성들도 이제 깨닫죠. 아, 내가 늦게 결혼하게 되면 결국은 남자들한테 출산 때문에 거부를 받는다는 거를 확실히 알게 되어야 우리나라의 결혼과 출산이 앞당겨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 시장에서 남성 대 여성의 관계에서는 엘리전이 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엘리전으로 간다고 맨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전을 한다는 것은 서로 동등한 입장이어야 하지만 경제력 하나부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또는 산전 타령에서 성별 간의 경쟁력 차이가 확 드러남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쟁력으로부터도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다.
동등한 입장이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남성은 마음만 먹으면 국제결혼이라는 확실한 대안책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거는 엘리전이라고 보기에는 무조건 남자가 이기는 게임이네요. 더군다나 국제결혼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국제결혼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세요. 지금까지 뭐 여성분들 주로 주장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여성의 가장 강력한 힘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이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국가와 사회와 사실 투쟁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뭡니까? 남자들은 그래? 니들이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아준다고? 알겠어. 해외 여성 만나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또 대한민국 정부, 기득권, 언론들도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니들이 애 안 낳는다고? 니들이 결혼 안 한다고? 그래? 알겠어. 뭐 이민 받지 뭐. 니들 인생 좆대도 몰라. 지금 이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이거는 지금까지는 좀 잘 먹겠었는데 아니, 적당히 했어야지. 적당히 했어야지. 너무 이제 여성분들이 이거 극단으로 가버리니까 그동안에는 그래도 좀 달래가지고 아이고 그래 그래도 니네들 좀 챙겨줄게 그래 알겠다. 좀 사탕도 좀 주고 좀 달라는 거 좀 챙겨주고 했잖아요. 달래왔잖아. 달래왔는데도 보면 뭐 조금 출산율이라든가 이 혼인이라든가 이게 반등이라도 좀 했으면 됐는데 아니 해달라는 거 해줬는데 혼인 감소는 더 심해지고 저출산은 더 심해지고 요구하는 건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자들도 지금 말하면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정부, 언론, 그리고 기득권들도 대한민국 2030 여성들 해도 너무하다. 야 니들이 해달라는 대로 많이 해줬잖아. 그러면 이쯤 하면 됐지. 뭘 계속 지금까지 기싸움하고 계속 해줘 하냐고. 에이씨 그래 알겠어. 니들 그냥 제끼고 이민 받겠다. 이게 대부분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 안 먹혀요. 이제 지금 안 먹혀요. 지금 너무 멀리 왔어. 자업자득이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여자가 눈을 낮추거나 마인드를 안 바꾸면 국제결혼이 더 늘어납니다. 라고 하셨는데 쉽게 바뀌겠습니까? 뭐 일부 여성들은 현실적으로 좀 타협하는 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도 좀 포착이 되긴 하는데 대다수는 안 바뀔 거예요. 대다수는 쉽게 안 바뀝니다. 그 가치관이라는 게 쉽게 안 바뀌죠. 뭐 설령 일시적으로 눈을 낮춰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본인의 욕심이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행복한 결혼생활 아마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세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잖아요. 뭐 1980년대부터 늘다가 85부터 급증했는데 20년에서 30년 정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일본도. 2006년까지 국제결혼이 많이 늘었으니까. 그리고 뭐 한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절대적인 수가 적지는 않았어요. 감소는 해도. 그리 따지면 거의 30년. 한 세대가 국제결혼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나이대 여성들이 야 저렇게 하니까 저 언니들처럼 하니까 이모들처럼 하니까 저 아줌마들처럼 하니까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걸 이제 깨닫는 거죠. 깨달아서 우리나라도 우리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게 이게 쉽게 안 바뀌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나는 그런 큰 이벤트가 아니면 안 바뀔 것 같아서 당분간 국제결혼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군대도 가기 싫고 애도 낳고 싶지 않고 클럽 가서 놀고 싶고 외국 여자들 중에 한국 군대 2년 갔다 오면 영주권을 주고 결혼이나 자녀 출산 시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라고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이민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민청도 물론 전에부터 이야기했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빌드업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한국에도 지금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어요. 2022년도에 224명인데 224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대부분은 이제 몇 년 있다가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비자를 연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영주권자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영주권자가 적어요. 외국 체류 외국인은 일본하고 아마 지금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영주권자 수는 일본이 더 많거든요. 보수적인.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영주권자가 17만 명밖에 안 됩니다. 17만 명. 그러면 비율상으로 본다면 7.8%인데 지금 그나마 영주권을 잘 받는 사람들이
그 케이스래요. 이제 결혼한 사람, 한국 남성과 결혼했거나 하여튼 배우자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는 그나마 나은데 그 외의 경우에는 영주권 받기가 엄청나게 힘들대요. 뭐 지금 같은 경우 뭐 소득 기준도 뭐 8천, 연봉이 뭐 8천, 9천 뭐 이 정도 되고 또 학력 같은 경우도 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허들이 되게 많대요. 막상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연봉 뭐 9천 정도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 기준이 높죠.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엘리트들만 영주권 주는 쪽으로 결혼 이민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갔는데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민국가로 가기 위해서 영주권에 대한 소득 기준 삭제를 검토한답니다. 그래서 생계 능력, 적응 능력 이런 걸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지금 지방의 대학교들이 소멸 상태잖아요. 소멸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유학생들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돈이 뭐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뭐 이 정도 제가 그 다음에 한번 가져올게요. 자기의 어떤 잔고 증명을 하면 이제 그 대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유학도 하고 유학하면서 뭐 최소 일주일에 얼마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일도 할 수 있고 방학 때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지금 유학생들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아이 안 낳아준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밤거리 조심하셔야 돼요. 여성분들. 지금까지는 뭐 밤에 새벽 뭐 2시, 3시까지 술 먹고 막 다니면서 남자한테 담뱃불 꽁초 던지고 그래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잘못하다가 칼빵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걱정하시는 밤거리가 무서운 그런 시대가 이제 대한민국도 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 40대 여자가 20대 여자보다 혼인율이 높다고 방송에 내보는 방송 언론사도 문제가 많고 40대 시집 못 간 늙은 여자들이 30대 노처녀 보고 너는 아직 어려 애기네 아마 그 보아 이야기하는 건데요. 애기라고 가스라이팅, 물귀신 작전하는 것도 아주 큰 문제죠. 그리고 중학교 생물 시간을 공부했다면 30대 나이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휘둘리는 것도 한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여성분들한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고 하면 아니 좀 검색을 해봐. 요즘 구글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네이버는 보지 마. 네이버는 검색은 내가 볼 때 진짜 아니야. 구글에 검색하면요. 논문도 많고 해외 자료도 많고 뭐 영어로 검색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챗GPT에 물어봐요. 챗GPT에 예를 들어서 뭐 임신 확률과 관련된 뭐 그거를 뭐 영어로 1어로 검색해 달라고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줘요. 그거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영어 뭘로 검색하면 잘 나올지 몰라가지고 한국말로 물어보면 딱 알려줘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딱 구글에다가 영어로 물어보면 좋은 자료들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30대, 20대 여성도 그렇고 주변애한테 묻지 마. 주변의 여성분들한테 묻지 말고 데이터를 보고 확인해 보세요. 이거 확인해 보면 주변 언니들이 물귀신 작전하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뭐 그렇잖아. 엄정은 아직 시집 안 갔죠. 뭐 당연히 애도 못 가졌고 효리는 결혼은 했지만 아기가 안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다가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발 주변 언니들 이야기 듣지 마세요. 주변 언니들은 물귀신 작전입니다. 물귀신 작전이고 그리고 언론의 기능 이건 완전히 상실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40대 여자가 20대 여자보다 혼인율이 높다는 거는 그거였어요. 40대 초반 신부하고 20대 초반이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사람이 너무 급감해가지고 물론 40대 초반에 결혼한 사람이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근데 그 늘어난 여기 이게 오른쪽 밑에 건데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비율이 2012년도 같은 경우는 18.5%였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7.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무려 11.5%나 줄어든 거죠. 40대 초반이 늘기는 늘었지만 사실 이거는 잘못 말한 거예요. 왜? 20대 초반에 출산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방향이 꼭 40대 지금 초반에 결혼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게 트렌드가 잡힌 것처럼 그때 기사들을 많이 냈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를 언론들이 부추기는 거죠. 부추기는 겁니다. 지금 언론들이 하는 거는 보면 저는 딱 이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잖아요. 이러다가 다 죽어. 진짜 이러다가 다 죽어요. 다 죽어. 지금 언론들이 언론 기능을 상실했어.
나 요즘 이제 뭐 언론들도 이따구로 하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 이민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아니 뭐 나도 뭐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찬성하는 건 아닌데 뭐 지금 분위기가 뭐 어쩔 수 없이 이리 가는 분위기네. 아니 그나마 언론이라도 제대로 방향을 잡으면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 이게 팩트는 이거다. 이거라고 해줘야 언론들도 정부도 언론 눈치 보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출산을 좀 빨리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할 건데 뭐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늙은 여자랑 결혼하지 마세요. 주변에 노처녀랑 결혼해 장애아를 낳아서 무너진 가정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참 저도 보면서 안타까운 거 많이 느끼는데 자 그리고 온 가족이 평생 고통입니다. 엄청 많아요. 진짜. 지금 뭐 특수학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자료 보여드렸죠. 지금 국교육부에서 나왔던 거 계획을 보면 학교도 엄청나게 늘리고 교사 수만 하더라도 5,000명 이상 늘리기로 했거든요. 5년 동안 특수학교 선생님을. 정말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초중고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봐도 젊은 20대 여성을 만나는 거 아니면 국제 결혼을 한번 선택해 보시라, 고려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일 큰 이유가 노산에 대한 리스크.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결혼 안 하고 40이 넘은 여자는 상대하기 힘들 정도로 이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경력이 엄청난 분들 아니고 그냥 저냥 사셨던 분들은 진짜 심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일명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하죠. 노총각 히스테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처녀 히스테리가 30 후반부터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때 보면 그때부터 여성들이 되게 예민해. 별것도 아닌 거에다가 막 발작을 하고 저번에 그 죽전역에서 그 아줌마 이야기 듣고 칼 찌른 경우 있었잖아요. 같은 여성한테 칼 찌른 경우도 그 여성분도 3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30대 후반 특히 40 넘으면 여성분들이 이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든가 봐요. 뭐야 저야 이제 남자니까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그게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대 후반부터 이제 40살 넘은 분들 중에서 뭐 정신적으로 문제 없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은 이 노처녀 히스테리가 좀 보인다 하면 조금 멀리 하세요. 여러분들 아마 직장 생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 꼭 만나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좀 피해요. 저 같은 경우도 좀 피하는데 하여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움직이는 폭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노산으로 인한 리스크가 너무 커서 결혼하기 겁나네요. 제 주변에도 자폐 쪽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를 출산하고 가정 불화가 생기면서 힘들어하던 형님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 댓글을 봐도 제 회사도 자폐 있는 아이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한다면 노산은 무조건 피할 생각입니다. 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3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과 결혼하면 뭐 돈 모아서 집 사고 뭐 그런다고 이제 좀 하면 안 돼요. 바로 출산 들어가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30대 중반 이후의 여성은 좀 피하는 게 낫지 않냐. 저는 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이 또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